저 있잖습니까? 사실 말하면 제가 지금 치매 환자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기라고요. 제가 왜 치매 환자 연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작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 그 여자가 부엌에서 친구랑 통화하면서 하는 말을 우연히 다 들어버렸어요. 언니,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빨리 요양원이나 보내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명절마다 떡 빚어주고 아이 봐주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게 받는 대접입니까? 더 가관인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는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하면서 눈빛은 차갑기만 하더라고요. 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얘네가 날 귀찮아하고 있구나. 내가 사라지길 바라고 있구나.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진짜 치매 환자가 되어볼까? 얘네가 뭘 하는지, 어떤 본색을 드러내는지 똑똑히 지켜보자.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연기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부러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헛웃음 치면서 어머니 또 잊으셨어요? 하는데 그 표정에 짜증이 가득하더라고요. 속으로는 그래, 좋아. 계속 그렇게 나와봐 하면서 수첩에 적어뒀습니다. 저녁에는 화장실 가는 길을 헤매는 척 했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실이 어디더라. 아, 이게 아닌가. 중얼거렸어요. 아들이 한숨 푹 쉬면서 엄마, 저기 있잖아요. 소리 지르는데 그 목소리에 담긴 짜증과 혐오감이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복수를 위해서는 참아야 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 대놓고 핸드폰 보면서 이 아줌마 진짜 미쳤나 봐 하고 속삭이더군요.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았지만 꾹 눌렀어요. 대신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들다가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손에 힘이 없네. 제가 떨면서 말하니까 며느리가 혀를 차면서 걸레를 집어던지더라고요. 직접 닦으세요. 그렇게 소리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기다려. 곧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어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멈추고 내가 뭐 하고 있었지? 하면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거실 소파에 누워서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살짝 뜨고 틈새로 지켜보고 있었죠. 며느리가 친구랑 통화를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조용히 속삭이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 진짜 미치겠어. 이 시어머니 완전 폐인 됐어. 요즘 보면 똥오줌도 못 가리는 것 같더라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똥오줌도 못 가린다고요?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줌마 진짜 미쳤나 봐. 어제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냉장고 뒤져서 날계란을 그냥 먹으려고 하더라니까. 완전 정신 나간 거지 뭐. 며느리가 킥킥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 웃음소리가 귀를 찢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제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후다닥 전화를 끊더니 아들한테 다가가더라고요.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둘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일어나서 안방 문 앞으로 갔습니다. 귀를 문에 바짝 갖다 댔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이제 한계야. 요양원 알아봐야 해. 나 더 이상 못 참아. 매일 뒤치다꺼리 하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인데. 그 말에 잠깐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어진 말에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무튼 좀 알아보긴 해볼게. 비용 괜찮은 대로. 비용 괜찮은 데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모은 재산으로 너희 집 장만해주고 아이 대학 등록금 대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합니까?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너희가 진짜 지옥이 뭔지 보여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빛을 더 흐리게 만들고 입꼬리를 축 늘어뜨렸어요. 머리도 며칠 안 감은 것처럼 부스스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치매 환자의 모습이었죠. 식탁에 나가니 며느리가 토스트를 내밀더군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목소리는 다정한 척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토스트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손이 왜 이래? 중얼거리면서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며느리 얼굴이 확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에휴, 한숨 소리와 함께 빗자루를 들고 오더군요. 그날 저녁 본격적인 복수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놈들을 괴롭힐 시간이 왔습니다. 제 안의 분노가 활활 타올랐어요. 30년 동안 쌓인 원한을 하나씩 풀어낼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그날 밤 시작됐어요. 새벽 2시쯤 일부러 방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우리 집에 불 났어. 목청껏 외쳤죠. 며느리와 아들이 화들짝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사방을 둘러보더니요. 불은 어디 갔지? 분명 여기 활활 타고 있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무슨 불이에요? 꿈꾸신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계속 헤매는 척 했습니다. 아니야. 분명 봤어. 거실에 불이.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면서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어요. 소파 쿠션을 들어 올리고 탁자 밑을 기어 들어가고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를 갈면서 아들한테 속삭이더군요.
당신 어머니 진짜 미쳤어. 이거 정신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다 들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면서 말이죠. 일주일 후 두 번째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이건 좀 더 극단적이었어요. 며느리가 출근하고 아들도 나간 사이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벽에다 대변을 칠했어요. 일부러 손으로 쓱쓱 문질러서 벽 전체에 발랐습니다. 역겹다고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제 존엄을 짓밟은 놈들한테 똑같이 갚아줘야 했거든요. 저녁에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으악, 비명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머니. 며느리가 울먹이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뛰어와서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화장실 좀 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저는 화장실을 보고 깜짝 놀라는 척 했습니다. 이게 누가 이런 짓을?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못 살겠어. 더 이상 못 참아.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는 이미 며느리가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한계야. 당신 어머니 당장 요양원 보내. 안 그러면 나 이 집 나갈 거야. 아들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눈빛에는 혐오와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차갑게 말하는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쾌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래, 좋아. 이제 더 괴로워해봐. 다음 날 아침 또 한 번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던졌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독약이야 뭐야? 소리 지르면서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며느리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성껏 만든 건데요. 하지만 저는 계속 소리쳤어요. 독 탔어. 나 죽이려고 독 탔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몰래 안방 문틈으로 엿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나 진짜 미치겠어. 이러다 내가 먼저 정신병 걸리겠어.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괴로워해. 곧 진짜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2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제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얼굴에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서로 말다툼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는 중요한 서류 봉투를 일부러 거실 탁자 위에 놓아뒀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해외 계좌 명세서, 골동품 감정서가 들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걸 발견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예상대로 그날 오후 며느리가 그 봉투를 뜯어보더군요.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며느리 눈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습니다. 뭐야? 이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며느리가 황급히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당장 집에 와봐.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30분도 안 돼서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들이 숨을 헐떡이면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들을 펼쳐 보이더군요. 당신 어머니가 강남에 빌딩을 갖고 계셨어. 그것도 3개나. 그리고 스위스 은행 계좌에 돈이. 며느리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이게 30억? 아니 50억? 턱이 떨어질 듯 입을 벌리더군요. 엄마가 이런 재산이 있었다고? 저는 안방에서 문틈으로 지켜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래, 놀라라. 너희가 무시하고 깔보던 치매 환자가 이만한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게 믿겨지냐? 며느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드려야 해. 요양원은 무슨,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그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조금 전까지 요양원 보내겠다고 난리였던 주제에 돈 냄새 맡으니까 태도가 180도 바뀌는군요.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해졌어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뭐든 해드릴게요.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데 그 눈빛에는 욕심이 번들거렸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편찮으시죠? 제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좋은 대로요. 갑자기 효자가 된 척 하더군요.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물론 며느리와 아들 몰래요. 제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증명하고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합니다. 아들 김민수에게는 단 1원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전복죽을 끓여놨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특별히 보양식 만들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을 똑똑히 봤어요. 밥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쓰셨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유언장? 그게 뭐더라?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아직 안 썼나 보네라는 안도의 표정이었습니다. 속으로 킥킥 웃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너희가 단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금고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내 베개 밑에 숨겨뒀습니다. 며느리가 청소하다가 발견하게끔 일부러 살짝 보이게 놔뒀어요. 이틀 후 예상대로 며느리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방에서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뒤이어 아들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재산을 전부 기부한대.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되는군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해온 복수극의 피날레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제는 흥분되더군요. 토요일 저녁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얘기 좀 하자. 평소와 다른 또렷한 목소리에 둘 다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며느리가 당황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소파에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흐릿하게 보이던 눈빛을 또렷하게 바꿨어요. 아들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앉아라.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며느리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내가 치매 연기를 했다는 거 너희 알고 있었니? 그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지더군요. 뭐라고요? 연기였어. 전부 다 연기였단 말이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개월 동안 내가 치매 환자처럼 행동한 건 너희 본색을 보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완벽하게 봤지. 아들이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닥쳐. 내 말 다 들어.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아줌마 진짜 미쳤나 봐. 빨리 요양원이나 보내야겠어. 며느리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하지만 녹음은 계속됐어요. 똥오줌도 못 가리는 것 같더라고. 완전 패인됐어. 며느리 자신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은 아들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아무튼 요양원 알아보긴 해볼게. 비용 괜찮은 대로. 아들 얼굴이 흑빛이 됐습니다. 엄마, 저는 그게 비용 괜찮은 데라고 했지?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너희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나를 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했어? 내가 너희 집 장만해주고 애 대학 등록금 대주고 빚 갚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하지만 저는 차갑게 쳐다봤어요. 정신이 없어서? 아니지. 본심이었잖아. 내가 짐이었잖아. 죽기만 바랐잖아.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탁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야. 내 모든 재산, 강남 빌딩 3채, 해외 계좌에 있는 50억, 골동품 컬렉션 전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고 써놨어. 아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들인데. 하지만 저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아들, 내가 아들 노릇했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놈이 무슨 아들이야. 며느리가 무릎 꿇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다 받았어. 내가 죽으면 너희는 단 한 푼도 못 받아. 아들이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럴 수가.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서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3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알아? 벽에 똥칠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굴면서 너희 본색을 확인했어. 그리고 확실하게 봤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였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없이.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두 사람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뿌리쳤어요.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이제 알겠니? 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요?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황금빛 은행나무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실제 사연 가지고 올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